시간은 돈이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은 시간이 돈이 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시계가 발명이 되어서 물리학에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군대 혹은 항해, 집단적인 어떤 약속, 상업 이런 데 활용이 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 개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던 것이죠. 계속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것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때 시계가 공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로 공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면은 찰리 채플린 있죠. 영화 모던 타임스. 그 영화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의 노동자가 어떻게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큰 벽시계가 있고요. 옆에 출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표를 찍고 내가 정시에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다라는 것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다시 출근표에다가 표시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것은 찰리 채플린이 식사를 할 때 고용주한테 불려갑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어떤 밥을 먹여주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식사 시간도 아까워서 기계가 밥을 먹여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명해 놓은 거죠. 물론 영화에서 만든 우스꽝스러운 설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만큼 그 시간이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기계를 통해서 음식을 집어넣는, 기계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마다 먹는 속도가 틀리고 소화 상태도 다르잖아요. 근데 기계가 규칙적으로 음식을 막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음식을 쏟아내게 되고 얼굴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생산 라인에 기계가 뭔가를 생산해서 보내주면은 인간 노동자는 몽키로 나사를 또 쪼읍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계속 나사를 쪼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작업이 멈췄을 때도 손이 계속 기계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에게 단추에다가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행인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영화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흑백 영화고 당시의 촬영 장비는 우리보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생각, 비판의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시간은 돈이라는 이 개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노동시간을 시계로 통제를 하던 그 시기에서 노동시간을 측정을 해서 생산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가 뭔가를 만드니까 인간이 또 공정의 한 라인에서 또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 되고요. 양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의 노동시간을 넣었더니 어느 정도의 물품이 생산되더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량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러면 임금은 얼마를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계산이 되겠죠. 물론 그것은 자본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노동시간 대비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책정된 생산량을 가지고 매출 혹은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아, 그러면 노동자에게는 얼마를 임금으로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계산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시간에 맞춰서 바로 임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자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것이 바로 학술적으로는 시간 자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시간관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노동시간은 별도의 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시간은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죠. 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자동 생산 시스템이, 기계적인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장인들이 주로 뭔가를 만들었겠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뭔가를 만들고 나면은 그 만든 것의 생산자가 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장인들이 만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도자기,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뭐 만든 것들. 대량 생산은 안 되죠. 그것이 비싸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고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이 고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인들은 그 노동 시간에도 뭔가의 만족도, 몰입, 재미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도 자기가 부여를 하면 돼요. 이거는 좀 더 잘 나왔네. 조금 비싸게 팔지. 이거는 내가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그 다음에 희소하니까 또 가격을 또 높이 부를 수 있고요. 근데 공장의 노동자는 기계와 인간이 생산 라인에서 서로 분업을 하는 거죠. 나눠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은 분업 시스템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부분을 기여를 하게 돼요. 노동자는. 공장의 노동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삼성전자의 컴퓨터, 혹은 반도체, 이건 내가 만들었어. 이거 상당 부분 나의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빠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누구라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인은 숙련되면은 그 장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그 사람 고유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에서 노동에서의 얻는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시간, 노동시간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요. 행복이나 즐거움은 오히려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아주 그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노동시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이 그런 행복이 상실된 고통의 시간, 우리는 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먹지 살아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자본주의 시간이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금융 자본, 금융 자본주의, 금융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그 사람이죠. 오늘 찾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 2시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뭐 5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는 3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아마 그 돈이 어떻게 책정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그걸 1년으로 해서 나누기 해서
그 사람의 노동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당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얘기하면 이 정도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시간 개념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 사람하고,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행복한 얘기를, 즐거운 얘기를 나누는데, 오히려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시간은 돈이니까요. 돈을 쓰는 거라는 거죠. 시간을 내가 뺏는다는 거죠. 황당한 일이죠. 나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는 건데. 근데 그만큼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황당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노동 시간은 사람마다 다 그 시간의 가치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최저의 시간당 임금이에요. 그게 가장 최근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8,720원입니다. 시간당 8,720원. 저 시간당 최저임금도 사람마다 너무나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경영주나 자본가들한테는 저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벗어나 있는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래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장에서 일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임금을 책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 것은 돈을 쓰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놀고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놀면은 돈을 쓰는 거랑 똑같네? 이런 생각.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돌보는 시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왜? 노동 시간은 행복하고 멀어진 시간이 되잖아요. 분업화된 시스템에서. 그쵸? 그 일하는 동안 행복을 우리는 잘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퇴근할 때 너무 행복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들고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자본화된 삶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표는 하위 1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많은 국가들이고 밑에 10개국은 노동시간이 적은 10개국이에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인데 2020년에는 통계 자료가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멕시코예요. 연간 2124시간을 노동시간에 투입합니다. 전체 취업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이제 곳곳에서 들리고, 세계적인 무역국이고요. 무역 강국이고, 콘텐츠 강국이고. 근데, 이 OECD 국가에서 뒤에서 3등이에요. 뒤에서 3등. 노동시간이. 노동시간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08시간이 노동시간이에요. 연간. 계산해보면 한 40시간 됩니다. 주 40시간 정도 아마 될 건데요. 1등이 어디냐면 독일이네요. 1332시간.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우리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죠? 일을 많이 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선진국은 일을 적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선진국에 도달하면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긴 하지만, 글쎄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선진국이 됩니까? 지금 선진국이 이미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 더 다른 국가보다 잘하는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프랑스는 주 35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예, 7일 기준으로. 우리는 주 40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7일 기준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도 사실은 주 5일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40시간, 12시간을 연장 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총 68시간까지 주 7일 기준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걸 그나마 개선한 게 지금 저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7일 기준으로 40시간,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7일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걸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나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꼴찌라는 거죠. 프랑스는 주 35시간에 5주의 유급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연간 5주에.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3주간 여름에 3주 동안 휴가를 갑니다. 3주 동안 휴가를 가는 거. 여러분들 한번 꿈꿔본 적 있나요? 그러고도 2주가 남죠.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과 노동시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일을 강요를 했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수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쵸?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거의 들어갈 수준이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시간이 뒤에서 3등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전히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킨다는 거고요. 그 말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그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힘든 시간을, 삶의 시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간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 이게 회사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도, 혹은 내 개인 시간에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놀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시간을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또 누군가 만나는데, 저 사람하고 만나봐야 시간만 쓴다. 돈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일을 더 해야지. 그래서 24시간 동안 가게를 열고, 임대료는 똑같으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24시간 동안 영업하고. 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24시간 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왜?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프랑스라는 국가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왔어요. 사실은 그것이 자본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좀 유연한 인간에게 맞춰진 시간을 서서히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은행, 같은 우체국이라고 해도 동네가 달라지면은 그 중간에 점심시간이나 문 닫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면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 우체국에는 12시 반에 열었는데 이 우체국에는 왜 12시 반에 문을 닫아?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것 같아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는 식당도 많지만 우리는 뭐 항상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보통 대부분의 식당에는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저녁에도 7시 이전에는 식사를 못 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설마 몇 군데는 열지 않았을까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배를 쫄쫄 굶은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소비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필요한 시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소비자로서 조금 불편을 겪고 하지만 나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일할 때는 훨씬 그거 덕분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덜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기계적인 시간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은 우리 삶은 말 그대로 소요되는 정말 고통의 시간밖에 되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맞는 시간, 행복을 조금 더 누리게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시간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시간은 돈이라는 어떤 이 관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을 더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받고요. 자,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쉬기도 바쁜데 겨우 짬내봐야 그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뭔가 빠르게 만족감, 강력한 어떤 충족을 얻으려면은 결국은 소비예요. 이렇게 뭔가 좋은 옷, 좋은 기계, 맛있는 음식. 그래서 빨리 소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죠. 그럼 회사는 돈을 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돈을 많이 썼으니까 또 돈 벌러 직장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또 직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간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쓰고 나면 또 내 시간을 들여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러한 순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직장에 그만두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요. 소비를 못 하겠죠. 자, 이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노동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서는 근데 만족을 못 느껴요. 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니까. 결국은 계속 상품 소비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시간, 자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 씻고, 먹고, 싸고, 씻고, 이 시간을 빼고 나면은 해야 되는 일들 해보니까 순수하게 자기에게 남는 개인적인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구나. 담배 피는 시간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게 몸에 해로우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조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결국은 그것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르게 만족감을. 왜냐하면 그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이 과연 과거의 사람보다 행복할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시간의 잣대, 규율을 가지고 인류가 산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근대의 산물입니다. 많은 학교 교육, 많은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그 안에서 인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시골 사람은 좀 덜 벌지만은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왜?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고기를 잡고, 뭐 물고기를 잡고, 그 어떤 자연의 리듬을 타는데, 현대 직장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막히는 도로를 뚫고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혹은 또 야근, 피로해서 집에 오면은 씻고 자기 바쁘죠.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부들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벼를 추수를 한다든지 수확을 하고 나면 굉장히 거기서 만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서 오는 만족감, 행복감, 성취감.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돈으로만 환산하면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노동 시간도 보다 행복한 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돈만 보고 생각한다면, 특히 금융자분들, 돈 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죠. 그 과정에 의해서 과연 만족을 느낄까? 글쎄요. 나는 시간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시간이 생기는 건 아니냐.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생겨야 시간적 자유가 생긴다. 근데 나는 부에 대한 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나에게 더 투자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돈은 더 벌고 싶어도 여러분들 벌고 싶다고 벌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쓴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을 꼭 안 해도 되면 굳이 야근하지 말고 24시간 안 일해도 되면 뭐 꼭 안 일고 꼭 생계가 진짜 위급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알바를 꼭 안 해도 되면 굳이 몇 푼 더 벌고 알바하기보다는 학비를 위해서 꼭 벌어야 된다면은 아니면은 월세를 내기 위해서 꼭 벌어야 되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차라리 멍 때리는데 이런 얘기하면 시간을 낭비하네 멍 때리기. 내가 그게 멍 때리는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나한테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오히려 시간을 쓰면은 내 만족도 행복감이 더 올라가고 결국은 그것이 쌓여서 내가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는 큰 뭔가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어라. 그럼 시간적 자유는 따라온다. 그게 아니라 시간적 자유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본주의 시간 속에 헤매지 말고 조금은 이 자본주의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인식하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준다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시간 개념을 철저하게 몸에 내재화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어디 개인적인 약속에서도 늦게 오는 사람을 굉장히 늦게 오는 사람한테 화를 낸다든지 회사도 아닌데 그런 좀 자유로운 시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간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희생양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시간은 오렌 버핏도 유한한 인간이고 나도 유한한 인간이고 그 생명의 시간은 누구나
제한돼 있어요. 호모 템포랄리스, 유한한 인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에게는 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면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한 시간이 줄게 되죠. 나만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좀 더 자본주의 시간 시스템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좀 더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자본주의의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